내년 상반기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시제기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일본도 오는 2031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일정을 내놨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퇴역에 들어가는 항공자위대 F1을 대체하기 위해 1조엔 약 1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후속기 사업 계획을 자민당에 전했습니다. 특히 미군과의 상호 운용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기술 협조 6세대 전투기를 추진하는 영국에도 개발비 분담을 요청하기로 하는 국제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IBK투자증권은 11일 한국항공우주가 내년에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기 제작에 돌입해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성도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9월 KF-X 3세 설계를 끝내고 시제기 제작에 돌입했다며 내년에는 KF-X 체계 개발과 시제기 제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제기 완성은 2021년 상반기로 한국항공우주의 외형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내년 이후 완제기 수주 풀도 순차적으로 결실을 맺으며 완제기 수주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도 양호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그는 올해 2에서 3분기 회사는 깜짝 실적으로 의미 있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올해 영업이익률은 일회성 요인으로 당초 기대치보다 높은 9%대에서 안착하고 내년은 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성을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시험장비 납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와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의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장비를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첨단 장비로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 능력과 작전 반경이 월등히 뛰어나다. 이번에 STE를 납품받은 국방과학연구소가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F-X 임무 컴퓨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 통합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카이의 류광수 KF-X 사업본부장은 STE 납품은 KF-X 사업을 통틀어서 장비 형태로는 최초의 대정부 납품물이라며 AESA 레이더는 물론 KF-X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도 AESA 레이더 개발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AESA 레이더 개발은 다음 달 상세 설계 검토 회의에 이어 내년 8월 KF-X 시제기 탑재용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카이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X 시제기로 2022년 초도 비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국이 만든 최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 공중전에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핵심적인 무기인 공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단거리와 중거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엔진 배출구나 기체에서 나오는 적외선 혹은 열을 감지해 미사일이 유도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이 가운데 영국이 만든 아스람은 특별한 성능을 자랑한다. 아스람은 선진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 영국 공군에서 운용이 시작되었다. 유럽을 대표하는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A-18 호넷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 II에서 사용된다. 아스람의 개발은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최신형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이후 미국은 반능동 유도 방식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7 스패로우를 대체하기 위해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AIM-120 암람을 만들었다. 반면 영국과 독일은 한 팀을 이루어 AIM-9 사이드와 인도 공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AIM-132 아스람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아스람은 미군도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이 무너지면서 아스람 개발의 한 축이었던 독일이 떨어져 나갔고, 미국 또한 자국 방위산업의 보호와 국방 예산 문제로 아스람 대신 기존의 AIM-9 사이드와 인도를 개량해서 쓰기로 한다. 결국 아스람은 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아스람은 기존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과 달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AIM-9X와 KF-X에서 사용될 예정인 아이리스-T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20여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아스람의 경우 AIM-9X와 아이리스-T에 비해 2배 긴 50km 이상의 최대 사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대형 로켓 모터를 장착해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발사 후 조준이 가능해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할 작은 틈도 주지 않는다. 이밖에 적외선 영상 추적 방식의 탐색기를 사용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반에 주로 사용되는 플레어와 같은 대적외선 대응체계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 공군의 경우 F-15K 전투기에서 AIM-9X를 사용 중이며 향후 KF-X에는 아이리스-T를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주변국인 중국 공군이나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미사일에 비해 성능 면에서 동등하거나 혹은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주변국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성능 면에서 앞서는 아스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도입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국산 경공격기인 FA-59 그리고 KF-X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국산 항공기의 수출과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스텔스 접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모습을 드러내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